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정인태 신지식인 TV,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 메인으로 해서 방송합니다. 네, 김명준님, 국민은 나라의 근본이요, 백성은 나라의 뿌리다. 네, 국민을 가벼이 여기는 대통령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죠. 네, 당연히 나라의 근본과 뿌리가 다 백성인데, 사실상 이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있는 이러한 정치인들이 많은 거죠. 그게 가장 지금 현재의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우리는 인식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이 정당 보조금 폐지하라는 목소리를 많이 냈어요. 많이 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지속화되지 못한 거죠. 네, 또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지치는 거죠. 네, 지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 얘기가 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문제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라는 국민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금님 안녕하세요. 네,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에 글을 쓰셨습니다. 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정인태 신지식인 TV,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 메인으로 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민들이 이 부분을 외치고 있다. 국민들이 이 부분을 잊지 않고 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정치권에서 인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요즘에 보면은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사실상 서로 이제 권력 다툼하느냐고 정신이 없는 거죠. 누가 이제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공천권을 잡게 되니까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공천권을 잡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 버리고 국민 공천제로 가야 합니다. 네, 국민이 직접 공천하는 국민 공천제로 가야 되는데, 이 국민 공천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빨리 확대돼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 거대 양당이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이 천천히 댐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생활 정치가 돼야 돼요. 생활 정치. 그래서 국민이 생활 정치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정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정치권에서 알아가야지 이러한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참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한 정황인데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움직여야 된다. 뭐 요즘에 보면은 가족들이 뭐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고 막 그래요. 네, 그런 걸 보면은 또 뭐 카드빚이 뭐 많았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면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얘기들이 요즘에 여기저기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말 못할 그런 사연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 말 못할 사연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바꾸기 위한 노력, 이 정치권은
사실상 국민들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서 변화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당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라라는 국민 동의 청원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 지금 100명이 동의를 해서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움직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100명이 동의해서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습니다.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100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계속 이거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네, 이거 제 게시판에다가 고정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명이 동의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에 대해서 100명이 지금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계속 좀 동의해 주시고요. 네, 박가수구님 반갑습니다. 네, 미남님 양당 독재지 군소 후보들은 맨날 대통령 안 돼요. 네, 참 이게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도 비싸게 인상한대요. 이렇게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허경영 별명은 사이비 교주라고 소문 다 났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 정책은 참 좋은데요. 예, 국민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지금 100명이 동의를 해주셨고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동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국회산 국민투표제, 네, 국회산 국민투표제가 415명 돌파가 됐습니다. 네, 국회해산 국민투표제, 네, 네, 국회해산 국민투표제가 415명, 네, 415명이 동의해 줬어요. 네, 415명 동의. 네, 그래서 네,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415명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계속 동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에 대해서 415명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사남매 유튜브님 반갑습니다. 아유,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사남매도 잘 크고 계시죠? 우주황제님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국민 동의 청원을 하고 있고요. 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에 대해서 국민 동의 청원하고 있는데요. 164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164명. 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164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164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이것도 계속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164명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스마일님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네, 지금 164명이 동의를 해주셨고요. 네, 우리가 그 사전 투표 전자개표기 금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 청원하고 있는데 34명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34명. 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네, 사전 투표 금지. 네, 사전 투표 그리고 전자개표기 금지에 대해서 43명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네, 사전 투표 전자개표기 금지 43명, 34명이군요. 네, 34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네, 34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사전 투표 전자개표기 금지 34명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외쳐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 국민동의 청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메아리 아주 힘든 메아리인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계속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목소리를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 내야죠. 네, 부정선거 특검 국민투표제. 네, 이거 320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네, 부정선거 특검, 네, 국민투표제 320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부정선거 특검 국민투표제 320명이 동의를 해 주셨어요. 네, 계속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 특검 국민투표제 320명 동의, 사전투표 전자개표기 금지 34명 동의, 국회 예산 국민투표제 415명 동의,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100명 동의. 네,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 해야 합니다. 네,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이제 100명 동의했는데 계속 목소리를 내야죠. 또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235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235명. 네,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235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국민들이 뭐 먹고 살기 힘들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을 많이 못 갖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가져서 함께 이거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노력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인태 신지식인 TV 커뮤니티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사전투표 전자개표기 금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계속 동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 전자개표기 금지. 네, 이 국민동의 청원도 지금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죠. 네, 초코하임님 들어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윤봉란님, 네,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정선거 특검 국민투표제 320명이 동의를 해주셨어요. 이것도 부정선거 특검 국민투표제, 네, 부정선거 특검 국민투표제도 320명이 지금 동의를 해준 상황입니다. 네,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235명 동의해 주셨고요. 네, 계속 해야죠. 네,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네,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안 하신 분들은 계속 함께 움직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단 100명이 동의가 되면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달 안에 5만 명이 동의를 하게 되면은 국회에서 소관위원회 관련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통과되면은 본회의에 표결을 붙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거대 양당의 특권이다, 정당 보조금. 네, 그래서 이 정당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지영 우리나라 산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당 보조금을 폐지하고 유권자들에게 정치 바우처 5천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지난 대선 후보 토론 때 한 소수 정당 후보가 제시한 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 보조금을 폐지하고 유권자들한테 5천 원씩 정치 바우처를 줘서 유권자들이 알아서 후원하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상. 정치 바우처. 네, 그래서 정치 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거대 양당 특권의 상징으로 정당 보조금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정당들의 보조금 불법 사용 실태가 드러날 때에는 국민 혈세 낭비라는 질타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정당 보조금도 이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국민들한테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정당 보조금. 올해는 특히 대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보조금 예산을 1,432억 원으로 해서 지난해 463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뭐 1,432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정당들이 받아간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이러한 것들을 국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죠.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참 기가 막힌 거죠. 네, 그래서 정당 보조금에는 분기마다 지급되는 경상 보조금, 그러니까 세 달에 한 번씩 받아가는 거예요. 세 달에 한 번씩. 또 선거 때마다 지급되는 선거 보조금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전체 경상 보조금이 463억 중에 민주당이 211억, 국힘당이 185억을 지급받았고, 정의당이 31억, 국민의당이 14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당도 31억, 국민의당도 14억 이렇게 받으니까 이들이 이 달콤한 것을 이거를 폐지하라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네, 선거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지난 19대 대선 선거 보조금은 421억 원으로 민주당이 124억,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국힘당이죠, 120억, 국민의당이 87억 이렇게 가져간 거죠. 그래서 정당 보조금이 보조금 총액의 50%를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우선적으로 균등 배분하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거대 양당에 양분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보조금이 있어도 이 50%를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먼저 배정을 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들은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봐도 한참 우습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그러한 정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정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 우리 정당 구도는 양당 체제고, 정당의 다원 체제를 위한 정치적 시도들이 있었지만 대선 총선 등을 통해 다시 양당 체제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양당 체제를 구축하는데 정당 보조금이 한몫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국힘당 양당 체제는 승자 독식에
패권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대결의 정치는 다양한 사회 갈등을 통합하지 못한 채 국민들로부터 정치 무관심, 당원들의 참여 부재를 낳고 있다라는 거고요. 정당의 다원 체제를 구축하여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 보조금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폐지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980년 신군부가 만든 임시 입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정경유착 차단과 정당의 건전성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당보조금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1980년도에 80년 신군부가 정경유착 차단하자, 정당의 건전성을 강화하자 해가지고 정당 보조금 제도를 만든 거예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야당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사용됐다라는 거죠. 너희 야당들 우리 말 잘 들어. 그래야지 정당 보조금 받게. 이렇게. 그래서 이때 마련된 정당 보조금의 교섭단체 우선 균등 배분 원칙은 4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정치 기득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당 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 우선 균등 배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시대와 정치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한 반면 정당 보조금 제도는 여전히 구시대가 요구한 정치 부패 방지라는 기능만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정당 보조금이 거대 양당 중심의 특혜성 보조금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시대에 발맞춰 정당 정치의 다원성, 민주성, 참여성 등 정당 민주주의를 배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정당 보조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을 한 바가 있어요. 현행 정치 자금 공급 구조가 군소정당에 불리한 측면이 있음을 언급하고 거대 정당들이 국고 보조금에 의존하여 운영됨으로써 국가의 정치적 영향력이 가중되고 일반 국민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면서 국고보조금의 배분 지급 구조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거죠. 정당의 설립은 자유고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는 헌법 제8조의 의미는 비단 다수 의석수를 가진 정당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거대 정당들이 국고 보조금에 의존하여 운영됨으로써 국가의 정치적 영향력이 가중되고 일반 국민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네, 그래서 국고 보조금의 이 구조 개선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 국민들한테 이거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당 보조금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이걸 폐지해버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기요금 7월부터 또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 이런 거 다 올라가고 국민들은 또 건강보험 이것도 이제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네, 정필구님, 교수님 정말 존경합니다. 홀로 고생 많습니다. 네, 말씀대로 세상의 현실로 틀림없이 돌아오기를 믿고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유 힘내야죠. 네, 코코마미 TV님, 네 들어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신유원님, 네, 정당 보조금 폐지. 네, 이거 계속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정당 보조금이 국민들에게 동의받지 않은 그러한 제도고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투표에 붙인다면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 투표에 붙여야 된다. 저는 정당 보조금 폐지 이거를
사실상 정당이 국민들이 당비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한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정치 바우처 제도 차라리 국민들에게 5천 원씩 정치 바우처를 줘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그 5천 원을 후원할 수 있게끔 하자. 이게 인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5천 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5천 원의 기적. 이러한 목소리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대안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당 보조금을 폐지하고 정치 바우처 제도를 가자. 정치 바우처. 이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과 함께 우리가 목소리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 바우처 제도 이것도 진짜 같이 목소리를 내야 돼요. 네. 그 군소 정당들이 양심 있는 정당들이 있는데 같이 뭉치질 못하고 있어요. 네. 네. 꽃기요 님. 이장도 아주 돈을 많이 받나 봅니다. 네. 네. 이장 월급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 봐야겠네요. 네. 이장 통장들. 네. 이런 분들. 네. 정치 바우처 제도 진짜 좋은 것 같네요. 네. 네. 언론 바우처 제도도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상 이 진짜 정당 보조금을 폐지하고 정치 바우처 제도 이러한 부분들을 도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네. 이장 통장들 이 사람들도 조사를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뭐 아마 우리나라 돈이 있는 곳에는 항상 비리가 따라다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냥 하나의 원리인 것 같아요, 원리. 돈이 있는 곳에 비리가 있다. 네. 이게 뭐 오늘도 제가 영상을 이렇게 올렸는데 기가 막힌 거죠. 네. 그래서 뭐 농협에서 또 돈 사고가 또 터졌죠. 네. 그래서 국민의 돈을 계속 훔쳐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농협 횡령 사건이 또 터졌어요. 이번엔 70억 이다. 계속 터지는 거예요, 계속. 새마을금고도 또 터졌죠. 그리고 가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대출을 받게 해 주는 그런 엄청난 사기극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도 이게 국민의 돈, 그러니까 고객의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 거라고 착각을 하나 봐요. 나라의 돈도 이게 국민의 돈인데 이게 내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들이. 의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것 같은 게 국민 같지만 가장 무서운 게 국민이다. 이거 정치인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가장 어리석은 것 같은 게 국민 같지만 가장 무서운 게 국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나토 회의 참석차 스페인으로 갔는데 그 뭐 김건희 여사랑 같이 갔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사실상 입장이 바뀌었으면은 조용한 내조 그리고 대선 때 선거 운동에 참여 안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검증부터 받아야 됩니다. 네. 그냥 대통령 남편 등에 업혀 갖고 갈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네. 떨어지고 있고 부정이 굉장히 앞서고 있는 데드 크로스에 들어가 있다. 그냥 긍정보다 부정이 더 많은 거죠. 데드 크로스 상태에 와 있는 정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정신 차려야 될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국민운동 입법운동이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동의를 해 주시길 바라고 주변에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청장이 사퇴를 했는데 이 해법은 검경 통합이에요. 검경을 통합해서 나라 예산을 아껴야 됩니다. 계속 경찰, 검찰, 해양경찰,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처, 국가수사본부, 또 지방자치경찰 해서 뭐 공무원들 일자리만 만들어 줄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검경이 통합돼서 예산을 아껴 가지고 기본소득 국민 배당을 국민들에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한 가족이 한 달 살기 체험을 떠났는데 지금 실종이 됐는데 어제 CCTV에 엎혀 있는 아이 모습, 그리고 뭐 카드 빚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혹시나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제가 많이 듭니다. 참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이 아마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장애인 부모를 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녀를 죽이고 본인도 죽는, 또 취약 계층부터 자녀를 죽이고 본인도 죽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에,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뭐 새마을금고 또 무슨 은행, 농협 이런 데 계속 지금 횡령 사건 터지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완전히 양심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심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 동학 농민혁명이라든지 또는 임술 농민봉기라든지 또는 홍경래의 난이라든지 이런 양심혁명이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4.19 혁명이라든지 3.1 만세 독립만세운동 이게 양심혁명들이거든요. 양심혁명들. 이런 양심혁명들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을 정치권에서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벌써 권력에 취했나 전주시장 당선인이 술에 취해서 폭언을 한 게 일파만파가 되고 있는데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선거 전에는 국민들한테 아주 뭐 전봇대도 절을 한다. 그 정도 말이 나올 정도로 겸손한 척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선거가 끝나면은 본색을 드러내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폐지하고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통해서 국민 직접 민주정치 시대를 열어야 된다. 네, 법무부는 검수완박 헌법재판 청구를 했고 민주당이 과연 폭망할 것인가? 네,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피격 공무원 유족은 기록물 공개 안 하면은 문재인 고발하겠다.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민주당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들은 진실의 편에 서야지 자기 정당의 편에 선다든지 자기 사람 편에 선다든지 하면은 이거는 반드시 역풍을 맞게 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정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꽃기요님, 네, 민주당도 조중동 계란판 신문 언론진흥법으로 국가 공무원 마음대로 국고해서 돈 주는데 이런 건 없애고 차라리 언론 바우처 제도 진짜 운영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네, 지금이야 저 하나가 댓글 같지만 결국엔 10,000명, 10만 명으로 늘어날 유튜브 채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정인태 신지식인 TV,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 메인으로 해서 방송을 연합 채널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국민이 미치겠다고 하는 부분을 콕 집어주세요. 네, 꽃기요님이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에 글을 쓰셨습니다. 네, 계속 목소리를 내야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몫을 내는 게 중요하고요. 네. 네, 만만한 것도 국민, 무서운 것도 국민이 이젠 우리가 무섭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박가수 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 국민들이 집중해서 이런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이 병사 월급 200만 원 못 지킨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할 줄 알아야 되고, 영부인제 폐지하겠다라고 했는데 못 지키면은 사과하는 거를 배워야 돼요. 여가부 폐지한다 그래 놓고 못하면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사과하는 거를 배워야 돼요. 낯짝이 두꺼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데드 크로스 해가지고 부정이 긍정보다 많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부정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정신 차려야 되고, 지금 국힘당도 뭐 권력 다툼하고 서로 그냥 공천권 쥐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모습 보이다가는 이 국민들한테 이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 가지고 한 5천 명 정도가 모여서 인터넷 땅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인터넷 땅을 만들어서 인터넷 땅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정당 보조금 폐지하라, 선거 보조금 폐지하라, 그리고 선거 보전금 폐지하고 특활비 폐지하고 국회의원 특권 완전히 폐지하자, 이러한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땅, 그러니까 인터넷 땅, 인터넷 은행, 그러니까 건물 정당 시대는 가고 이제는 인터넷 땅 시대로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깨어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국민들이 계속 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에 대해서 계속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왔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외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정당 보조금 폐지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동연 후보가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권에 계속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 그리고 정당 보조금 폐지, 이것을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을 가지고 정치권에 계속 퍼뜨려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도 계속 정당 예산의 90%가 국고보조금이다, 강변단체냐 하면서 이 정당 보조금을 폐지하라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국민 혈세 빨대 꼽는 정당 보조금 폐지가 마땅하다, 이러한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네, 국민 혈세 빨대 꼽는 정당 보조금, 국민 혈세 빨대 꼽는 정당 보조금을 폐지하라, 이러한 목소리가 과거부터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당 보조금 문제를 국민들이 끊임없이 말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헌법에 삼권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만 정부가 던져주는 국고보조금이란
기름진 먹잇감에 정당이 길들여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정당이 당원과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의지를 포기하게 만든 국고보조금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부가 정당에게 국고보조금을 주면서 길들이고 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당이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고 기득권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정당 국고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계속 외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정당들이 정당 보조금을 가지고 계속해서 양당 독재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정당 보조금을 폐지하라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당 보조금을 폐지하고 이것을 가지고 어려운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자살하고 있을까요? 저는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네, 많은 지금 뭐 소상공인들, 취약계층들, 자영업자들 보면은 빚더미에 안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빠르게 이 정당 보조금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 열세에 빨대 꽂고 있는 이 정당 보조금 문제, 이거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국민들에게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국회의원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가 정당의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거를 국민 투표에 붙인다면 국민들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해외 주요 선진국 헌법에서 정당 국고보조금 규정을 둔 사례가 거의 없다 그래요. 네, 정당 보조금 제도가 시대가 지난 국가주의적 사고에서 기인한다라는 거죠. 정당 보조금을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이 정당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당들도 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유혹에 빠지지 말고 양심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당은 자발적 정치 결사체이기 때문에 국고를 지원받는 것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국고를 지원받는 이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 전수조사에서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국민 배당을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정당이 운영되는 나라는 한국 이외에는 보기 드물다라는 거예요. 정당은 자발적인 정치 결사체인데 국고보조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은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는 형식적이고 당내 감사기구 역할은 마비된 상태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정당 보조금 제도는 폐지돼야 되고 이 정당 국고 보조금에 대한 감사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당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국민이 해야 돼요. 국민이 해서 이거 다 밝혀내서 철저하게 잡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정당 보조금 이 제도는 정치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만든 거기 때문에 국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기득권을 깨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참 심각한 문제죠. 네,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정당 국고보조금만 폐지가 되면은 사실상 정당들이 기득권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선거보조금 폐지하고 그리고 정당의 경상보조금만 폐지해 버리면은 이들이 기득권 유지가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 폐지하라 폐지하라 외쳐도 이들은 지금 듣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 지금 유튜브 시대에 그냥 언론에서 반짝반짝 잠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들이 계속 들려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당 국고보조금이 폐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계속 외치면서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국민이 해임하고 국회를 국민이 해산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외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삼류 정치, 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삼류 정치로 전락한 건데요. 우리 국민들이 이거 용납할 문제가 아니다. 계속해서 거대 양당 독재를 유지하고 있는 이 정당 보조금 폐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힘이 들어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저희가 진짜 이 뭐 힘든 길이지만 결국에는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을 위한 길로 우리가 가면서 많은 세력들과 힘을 합치고 함께 힘을 모아서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좀 우리 국민들이 한 뭐 10만 명 정도만 똘똘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10만 명 정도가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나라에 좀 영향력 있게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동의 청원도 우리가 결정해서 정기하면은 한 10만 명 정도가 동의해가지고 국회가 빨리빨리 그것도 표결할 수 있게끔 나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힘을 좀 모아 주시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와 손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계속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외롭고 힘든 길이죠. 이런 길을 간다라는 게.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길이고 저는 요즘에 그 신라 말기가 어땠는가라는 거 결국에는 아주 그 뭐 진골들 특권층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고려 말기도 권문세족들 특권층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거고 조선 말기도 마찬가지죠. 네, 세도 정치를 하잖아요. 아주 특별한 그런 외척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왕 위에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세도 정치가 국민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거대 양당 국회의원들 요 소수들이 세도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말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말로는 이렇게 하고 자기들이 세도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특권층이 정권을 장악해가지고 휘두르고 국민들의 고열을 빨아먹으면은, 그러면은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신라도 진골 세력에 의해서, 고려도 검문세족에 의해서 망하고, 조선도 결국에는 이 세도 정치, 세도 정치에 의해서 망하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양심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양심혁명. 우리가 3.1 운동, 3.1 운동이나 4.19 혁명, 이게 양심혁명들이거든요. 양심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학 농민혁명, 또 임술 농민 봉기, 홍경래의 난, 이런 것들이 다 양심혁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양심혁명이 일어나서, 지금 뭐 은행들 횡령, 공무원들, 정치인들, 각종 횡령, 이런 게 계속 터지고 있는데, 양심혁명이 터져 나와서 이 나라가 진정으로 양심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양심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곳곳에서 양심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교육계에서 교사들이 양심혁명을 외치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양심혁명을 외쳐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가정과 학교가 살아나고, 각 사회 단체들이 국고보조금 안 받겠다. 우리 그동안 솔직히 말해서 국고보조금으로 우리가 국회의원들도 밀어주고 그러면서 우리도 돈 받고 상생하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그 돈을 받지 않겠다 해가지고 많은 단체들도 양심선언하고 양심혁명에 동참해야 돼요. 정치인들도 그동안 우리가 공천받기 위해서 공천 헌금을 이렇게 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양심혁명에 동참해야 됩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도 양심혁명에 동참해서 이자를 올려가지고 서민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짓을 하다 보니까 많은 지금 은행에서 횡령 사건이 터지고 있는데, 오늘도 또 70억이니 뭐 50억이니 막 터지고 있는데,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해갖고 양심혁명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양심혁명에.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기관에서도 죄송합니다, 그동안 국민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면서 국민들에게 저주를 내린다 그러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의존하려고 하는 연약한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그동안 돈을 뜯어먹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노동력을 갈취하고 성적으로 착취했던 것을 반성합니다 하면서 양심혁명에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양심을 버리게 되는 순간 돈에 미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언제 교회를 화려하게 지어라,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라, 무슨 교황 제도를 강력하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언제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도리어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했단 말이에요. 낮은 곳으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성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데, 하나님이 가장 낮은 모습의 인간의 목수의 아들로 오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도 왕위를 버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간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중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양심을 선언한 거예요. 양심.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거는 양심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양심혁명. 그 당시에 양심혁명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많은 종교인들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그래서 내 말을 들으면 천국에 가느니, 뭐 내 말을 들으면 천국에 가는 비밀을 아니,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됩니다. 이게 끝이야. 종교의 끝입니다. 종교의 끝은 양심을 가지고 이웃사랑 실천을 하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모든 종교의 끝이다. 그래서 양심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종교의 끝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있는 것이 종교가 없는 것이고, 종교가 없는 것이 종교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가 있는데 양심이 없어. 그리고 돈과 권력과 자기네 그 종교 건물만 세우는데 정신이 팔려 있어. 그럼 종교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 양심을 실천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게 진짜 종교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양심혁명이 답이다. 지금 우리가 정치, 종교, 사회, 문화, 모든 금융 다 양심혁명에 동참해야 된다. 양심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양심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양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양심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주 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양심혁명을 외치고, 그리고 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잡는데 우리가 동참을 해야 한다. 정당 국고보조금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 정치인들이 양심혁명에 동참하길 바란다. 이 목소리를 계속 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저녁 식사 또 맛있게 하시고요. 우리가 또 함께 계속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가 많이 오니까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